기초수급자인데 친구가 1억 원을 갚겠다고 하는 상황. 과연 이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억 원을 계좌로 받는 순간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계산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기초수급자가 큰 금액을 받게 될 때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산을 통해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왜 1억 원을 받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는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도는 8천만 원, 광역시와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입니다. 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광역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를 예로 들어보면 기본재산액이 7,700만 원이므로 1억 원에서 7,700만 원을 뺀 2,300만 원이 초과 재산이 됩니다. 여기서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공제하면 1,800만 원이 금융재산 소득환산 대상이 됩니다. 생활준비금 500만 원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면 이는 의료비나 관혼상제비,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500만 원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1,800만 원의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6.26%를 곱하면 월 112만 6,800원의 소득환산액이 발생합니다. 이는 2025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76만 5,444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선정 기준인 95만 6,805원도 넘어서므로 모든 급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서울 지역이라면 상황이 조금 나아집니다. 기본재산액이 9,900만 원이므로 1억 원에서 9,900만 원을 뺀 100만 원에서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공제하면 소득환산 대상은 없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적이전 소득 문제가 남습니다. 사적이전 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적이전 소득은 정기지원과 비정기지원으로 나뉩니다. 정기지원이란 조사 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중 수급자가 6회 이상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매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인 약 35만 9천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하지만 1년에 6회 미만이라도 정기지원 사적이전 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의 합의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이 반영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119만 6천 원이 그 기준이 됩니다. 1억 원을 한 번에 받는다면 이 기준을 크게 초과하므로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더욱 불리한 점은 차용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카톡 내용만으로는 과거되어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새로운 사적이전 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과거되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당시 통장 거래 내역이나 증인, 기타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현금으로 받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현금으로 받게 되면 이를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할 것인지도 문제가 됩니다. 또한 나중에 이 돈의 출처에 대해 설명해야 할 때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할 수령입니다. 매월 받되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내인 월 35만 원 정도씩 장기간에 걸쳐 받는다면 사적이전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억을 35만 원씩 나누면 약 24년이 걸리지만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받은 돈을 즉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재산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필요한 곳에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으로 활용하거나 꼭 필요한 의료비 지출 등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억이라는 큰 금액을 단기간에 정당하게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거되어 사실에 대한 증빙을 최대한 보완하는 것입니다. 당시 통장 거래 내역, 증인,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여 이것이 새로운 소득이 아닌 기존 채권의 회수임을 입증하려고 노력해보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소담 씨가 광역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기초수급자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친구로부터 1억 원을 받게 된다면 앞서 계산한 대로 월 112만 원 이상의 소득 환산액이 발생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월 35만 원씩 분할해서 받는다면 이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인 35만 8,802원 이하이므로 사적 이전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이소담 씨가 서울에 거주한다면 재산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사적 이전 소득 기준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됩니다. 1억 원을 한 번에 받으면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크게 초과하므로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수급 자격을 잃게 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 공식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을 곱하게 됩니다. 이때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며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받은 돈을 그냥 통장에 계속 보관하면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소득 환산액이 발생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추후 확인조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장기관은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하므로 언젠가는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1억 원을 받은 후 일부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분류되어 타 재산 증가분이나 본인 소비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부채상환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이를 제시하지 못하면 자연적 소비금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친구와 상의하여 분할 상환을 받는 것입니다. 급하게 필요한 돈이 아니라면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 입장에서도 한 번에 큰 금액을 준비하는 것보다 매월 일정 금액씩 상환하는 것이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기초생활보장 담당자와 사전에 상담받으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공식적인 안내를 받아보세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나 공제 항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초수급자가 큰 금액을 받게 될 때의 영향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1억 원을 한 번에 받으면 재산 기준과 사적 이전 소득 기준 모두에서 문제가 되어 수급 자격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월 35만 원 이하로 분할해서 받는 것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기관과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담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